자, 25학년도 EBS 수능특강 그 2강의 네 번째 글이죠. 2강의 글이 좀 많아서 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학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미학,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지. 토마스 아퀴나스에 매몰되면 안 돼. 이 사람이 독특하게 요 미학에 대해서 그 관점을 제시한 거고 그 관점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해서 관점을 설명을 한 것이야. 그래서 미학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한다. 자,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이 여기 화면에 보이는데 바로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사용 설명서예요. 미학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학이라고 제목을 봤으니까 그 미학에 대해서 미의 실제성이라고 소주제가 있으니까 항상 끊어서 어떻게 보라고 처음과 마지막을 봐야죠.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스콜라 철학은 여러분들 교과서 사탐에서 기본 지식 갖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한글로 해석하면 교부 철학이라고도 얘기하죠. 중세 기독교 윤리를 설명하기 위한 철학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더 이상 알지 않아도 돼, 국어에선.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 미를 무엇인가를, 자, 미를 해서 여기서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미를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즐거움을 주는 어떤 것이다 해서 즐거움을 주는 것, 어떤 것 빼고 주는 것이다 해서 아름다움은 뭐라고? 핵심 키워드 즐거움이에요. 미란 즐거움이야. 아름다움은 즐거움이야. 딱 봤는데 막 고통이 느껴져. 화면을 딱 봤어요. 막 예술작품 살 때 막 고통이 느껴져. 이건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본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런데 중간에 접속을 보니까 즉도 있고 뭐 그러나 즉 이런 걸로 좀 보는 거죠. 이렇게 접속어가 마지막 문장이 아닌데 그 앞에 있으면 여기부터 한번 보는 거죠. 그런데 또 중간에 있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앞에도 있고 여기 인물 이름 있죠? 여기도 있죠. 또 그에 따르면 해서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관점으로 쭉 옵니다. 그래서 즉 이렇게 있고 전체적인 구성에서 또 따라서니까 여기 보려고 했더니 여기네. 미는 인간의 주관적 정신장애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저기도 미를 즐거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1문단의 핵심은 첫 번째, 그죠? 미는 즐거움이다 첫 문장에 있었는데 두 번째 중간 과정에서 미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정신에 의존하지 않으며 라고 했으니까 주관적 정신은 아니래요. 신이 창조한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핵심은 뭐다?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내용이죠. 종합해보면 뭐야? 미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끝. 중간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죠. 어떤 사물이 아름답다면 주관에 의해 미가 인식되기 이전에 그 미가, 미가 그 자체로 실제한다. 이제 요걸 놓고 서로 랭킹 정리를 해야 되지. 다음, 여기 이제 3번으로 되면 미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 그 자체로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즐거움, 객관적인 존재, 자체로 실제한다라고 하는 걸 놓고서 순서를 정해주세요. 순서를. 어느 게 국가대표로 나가야 될지를 정해줘야 되는데 바로 뭔가 실제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뭔가 개념어를 대표로 놓으면 되죠. 그래서 실제하는 것은 즐거움, 객관적인 것이 실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한 아름다움이란 즐거움이 객관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것. 이게 최종 결과죠. 끝. 두 번째 문단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받았겠죠. 미의 실제성이라고 해서 친절하게 정리해주고 있죠. 미의 실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1문단의 핵심을 정리한 표현이에요. 항상 두 번째 문단, 인문, 사회지문, 특히 인문지문은 두 번째 문단, 첫 문장 언저리에서 1문단의 핵심 내용을 압축한 표현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찾아서 가라. 해서 본론, 서론이고요. 첫 번째가. 본론 첫 단락의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에서 이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을 다 찾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를 따로 물어보지 않은 대부분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설명에서는 딱딱딱 끊어서 이제 처음 마지막 보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 가서 시간을 줄이면 어떻게 줄이나요? 본로 첫 단락부터 봐, 인문은. 거기에서 1분 정도 시간 줄여 라고는 전략을 들어가야. 처음 들어보지? 예, 잘 안 나오니까. 그죠? 대한민국의 그 뭐죠? 내노라는 인강에도 이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해봅시다. 그래서 1문단의 핵심 내용, 미의 실제성이죠. 여기도 미의 실제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입증해 주려고 이거 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의 실제성에 대해서 앞에서 이어진 학자의 관점,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을 계속 이어받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론에 기반한다라고 해서 이건 또 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료 형상론이니까 뭔가 네모칸, 그런데 인물치니까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달라. 그래서 입장은 요 둘을 놉니다. 예, 토마스 아퀴나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두 사람이 서로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빠르게 판단하면 돼요. 그런데 형상론에 기반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연관성이 있는 거죠. 연관성 있음. 그죠? 독서 지문은 거기에 배경 지식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뭐다? 배경 지식이 아닌 그 내용을 최대한 빨리 압축해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는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여서 문제 해결에 좀 주안점을 두는 독해를 하세요. 이 글을 문장적으로 분석하거나 아니면 프로파일링을 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뭐 어떤 스타일이고 이런 심리적인 파악을 하려는 그런 학제적인 게 아닌 이상은 현실적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예, 현실적으로 읽기를 원하는 거지 이거 분석적으로 볼까요? 배경 지식 들어갈까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건 뭐 중용이 있고 뭐가 있고 해서 그는 뭐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어떤 위상이고 이게 여기서 지금 필요해? 안 필요해요. 중용의 덕은 여기서 따질 필요도 없어요. 진료 형상론 요거 압축해서 얘랑 위의 실제성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제발 그래서 또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도 돼요. 말 잘 들으면 점수 잘 나와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으면. 그걸 더 뛰어넘어서 읽어야 되는 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는 대놓고 얘기하면 수준 낮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퀄리티가 높다라는 거 거기에 딱 맞춰서 최적화하는 겁니다. 최적화로 읽어주세요. 자, 봅시다. 요거. 진료 형상론에서 진료 형상론을 모르니까 이제 설명을 들어가겠죠. 진료란 무엇인가로 만들어진 건 그 가능대로 어떤 사람과 다른 건 모르겠고 진료란 무엇인가니까 진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진료란 무엇인가로 만들어진 해서 어떤 사물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사물의 본성에서 사물의 본성 요거네 진료란 사물의 본성이 있다. 그죠? 아니면 또 뭐죠? 여기 가능태도 쉼표로 구분했으니까 이렇게 끊어야 되네. 진료란 가능태 사물의 본성 형상을 받으려 현실태가 된다라고 해서 사물의 본성 요것도 있고 그 다음 형상을 받아들여 세계 속에 존재하는 현실태가 된다. 이렇게 세 개 키워드로 놓자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관계 정의를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미리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리고 가령 글 전체로 빨리 보고 나서 되돌아와서 해야 돼. 가령 요거 예시니까 건너뛰어 아폴론 조각상 뺐고 사물의 진료형 복합체에 존재하며 어쩌저쩌해서 가능하다 해서 여기도 쭉 봐야 되는데 마지막을 먼저 보세요. 그래서 부족하면 필요한 부분을 뭐 여기 그죠? 진료와 형상의 복합체로 존재하며 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사물은 진료와 형상의 복합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밑줄 쳐져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요거 압축 정리해 준 거잖아요. 이 글은 되게 친절해. 이 사람은 되게 인간성이 좋은 거예요. 프로파일링으로 하면 앞에 거 다 정리해 주면서 친절하게 다음 단계로 나가고 있구나. 배려가 있는 글이죠. 시는 개별적 조사에서 마지막 결론에 접속을 보고서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가 있으니까 개별적 존재적인 사물 통해 인식된다 해서 신이란 사물 통해 인식. 그래서 그리스도교 논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상을 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거에 저도 이제 기독교를 좀 많이 다녀봐서 성경 교리를 좀 아는 것 같아요. 뭐 종교적으로
아마 그 고등학교 옛날에 그 잡지였던 실로암이라는 잡지를 내가 창간을 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야. 네, 그때 그 역삼동의 충녕교회인가? 예, 거기 다닐 때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실로암 쓰는 친구들 내가 버렸습니다, 그건. 예,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제. 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학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여기 봅니다.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사물이 세계 속에 드러난 모습을 통해 여기 봅니다. 다 안 와닿아도 돼요. 에서 미 자체이자 순수 형상인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핵심은 뭡니까? 이 내용 반복된 거예요. 즉, 여기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앞문장을 반복한 거예요. 앞문장을 반복한 내용이구나. 바로 뭐라고요? 신을 인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신은 어떻게 인식이 된다고? 사물을 통해서 인식이 된다고. 다시 한번 볼까요? 인식은 사물의 세계 속에 드러난 모습을 통해 미 자체이자 순수 형상으로,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뭐야? 사물을 통해서 인식이 되니까 신이 사물을 통해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사물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네, 순수 형상, 예, 형상으로 더 줄여봅시다. 형상을 통해서 신이 인식이 되는구나. 끊어보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 여기에 딱 맞게 하는 것, 그죠? 예,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해설서에 딱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은 걸로 정리를 하세요. 자, 여기 첫 번째, 예, 소주제를 굳이 쓰려고 들지도 말고 자율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위상을 정리하면 첫 번째 문단은 네, 요게 대표적인 소주제가 되겠죠? 요런 식으로 읽어내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키워드만 찾아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미의 실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의 실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요. 쭉 보니까. 그래서 토마스 첫 번째는 네, 요렇게 해야 되겠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요걸 일일이 써야 되다니.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론과 연관이 된다고요. 형상론에 기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관이 된다는 내용이죠. 진료 형상론의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료 형상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거를 한 번만 더 이해해도 돼요. 문제에서 밑줄쳐서 물어봤으면 이 두 번째 노란색으로 쓰는 부분을 이해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묻지 않았다면 연관성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3번으로 그냥 넘어가도 돼요. 3번으로 넘어가서 신이란 사물로 인식이 되는데 요거가 같은 게 뭡니까? 사물, 형상으로 인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육체를 빚고 예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야. 악마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 교리에서. 나도 질문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왜 하필 그렇게 뛰어난 신께서 굳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나이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 뛰어나신 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 그죠? 그래서 인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을 하느라고 이미 토마스 아퀴나스가 현대 기독교 교리에서도 깨지 못하고 있는 왜 굳이 예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는가를 사전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교부 철학이라고 얘기했죠. 종교적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주장을 했었던 그 교리를 만들기 위한 학파가 스콜라 학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수능에서. 수능은 중립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여기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요 구체적인 부분이죠. 요거 다음에 진료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진료 가능태에서 개념 정리 들어갑시다. 진료는 가능태고 그 다음 끊어서 예, 사물의 본성 현실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물의 본성, 그 다음에 순서대로 씁시다. 즉 형상을, 현상이죠. 네, 형상은 이렇게 지어서 형상은 뭐가 된다고? 요 두 개가 같은 것인데 요거는
예, 현실태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현실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개가 합쳐지는 건지 이제 봐야죠. 네, 사물의 본성 예, 현실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본성은 형상과 같은 거고 이 부분이에서 이걸 정리하면 본성이 신은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형상으로 오는구나 해서 신은 사물로 인식되는구나. 이것과 이것이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쌤쌤인 내용인 거지 결론적으로. 이 내용 자체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잘 봐. 미의 실제성이라는 건데 아름다움이라는 건 즐거움이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자, 알겠지? 아름다움은 즐거움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진료 형상론의 영향을 받았어. 그럼 진료 형상론, 자, 진료는 가능태, 그 다음에 형상은 본성인데 현실태라고도 가능태하고 현실태가 합쳐진 거지. 그럼 여기서 빠진 건 뭐니? 여기 거 같은 걸로 보면 여기 거 가능태하고 현실태 요 두 가지를 봐줘. C는 가능태하고 현실태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존재겠지? 본문에 안 써져 있잖아. 진료 형상론과 관련 가능태하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진료란 해서 진료 형상론과 관련되니까 여기 논리 보자면 가능태하고 현실태가 합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 의문을 가져서 이 뒤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하는지 전혀 다른 걸로 구분하고 있는지를 짐작하라고. 여기에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미리 단정 내지 마. 항상 우리 하수들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미리 속단하고 나서 결정해버리고 나서 결과를 보려고 한다.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만 열어두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맞는지, 맞으면 짜릿한 거고 안 맞으면 고치면 돼요.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야. 전혀 이런 글들을 많이 안 들어봤는데 처음부터 잘한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지. 쓸데없는 요즘 공부하는 친구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보는데 쓸데없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이럴 것이다. 그죠? 그거는 요즘 의료 파업도 있으니까 의대 갓 입학한 신입생이 암 환자 10시간짜리 암 환자 수술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런 판단이야. 나 의대 들어갔으니까 이제 암 환자 수술할 수 있어. 지금 당장은 아니야. 최소 10년 이상의 수련이 전공의 과정 걸쳐서 전문의 과정까지 걸쳐서 임상 경험 몇 천회 이상이 돼야만 능숙하게 암 환자들을 수술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글도 마찬가지. 최소의 과정이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잔소리가 많네. 미가 세계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해서 무엇인가 질문이죠. 즉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미가 즐거움을 주는 내적인 이유 이걸로 이해도 되고 또는 미의 의미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즉이니까 이건 같은 거야. 즉 여기서 미의 의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미가 즐거움을 주는 내적인 이유가 의미 내용이에요. 의미 내용은 바로 요거야. 이거 설명하는 거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러 빨리 가야 되겠지. 이거를 순서대로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답을 빨리 찾아보세요. 답을 빨리 찾아보세요. 그게 핵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찾는 거를 구조적으로 빨리 찾는 거를 우리가 연습은 해봤었을 거야. 네, 해봤었을 거야. 어딥니까? 첫째, 조심해야 될 게 첫째, 둘째,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셋째가 있지. 여기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미의 의미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자, 요런 단어 있으면 우리가 좀 헷갈리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미의 의미 내용을 자, 완전성, 비례성, 명료성으로 제시했다. 야, 이거 핵심으로 잡아줘야 돼? 안 잡아줘야 돼? 요런 고민이 좀 되죠. 그죠? 그래서 미리 좀 써놨습니다. 자, 미의 의미 내용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나요? 첫째, 둘째, 셋째인데 세 가지가 뭐가 있다고 저기 있는 것처럼 완전성, 비례성, 명료성, 완비명이네요. 첫째, 아름다운 것은 완전하다, 완전성 설명되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은 비례를 갖는다 해서 우리 황금 비율, 뭐 옛날 8등신, 9등신 요런 거, 예, 그런 비율을 따지는 거죠. 옛날 그리스 조각상들은 몇 대 몇 대 몇, 뭐 이런 비율을 따지게 돼요. 그래서 완전성, 그죠? 예, 비례성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빨리 보면 됩니다. 아름다운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해.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은 일정한 비율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름다움의 기준의 비율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인간의 신체 비율. 여기가 전부 다 구둥신이에요. 네, 구둥신의 아름다움을 할 때 여기가 6, 여기가 3이라고 하면 이거 아름다웠다고 생각하니?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분수죠. 머리 이따만하고 화성이 온 거야. 하니까 머리 이만하고 몸은 요만한 안녕하세요. 뭐 이런 버전이 되는 거지. 그거죠. 그래서 비례를 갖는다. 요 정도만 이해하면 돼. 나머지는 문제에서 밑줄쳐서 물어볼 때 제발 파악하세요. 그리고 비례를 갖는 것, 완전하다는 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니잖아. 끝. 넘어갑니다. 실전으로 하자고, 실전으로. 자, 우리 고3들은 또는 애수생들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자. 아이고, 한 문단이 더 있구나. 셋째, 아름다운 것은 명료하다. 에서 명료하다, 요게 세 번째 완비명 있죠. 명료성은 잘 이해 안 되면 이런 건 더 읽어봐도 돼요. 한마디로 사물이 자기의 본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나는 뭐야 라고 본질을 드러내는 거지. 어떠한 사물은 나는 굉장히 위험한 사물이야. 칼 같은 거, 총 같은 거, 그죠? 아니면 불이 활활 붙어 있는 거. 위험한 거야. 너 다칠 수도 있어. 그게 명확한 자기 본성이야. 근데 불이 막 활활 타요. 근데 갑자기 이 불이 내가 혀를 대봤는데 굉장히 달콤해, 불이. 이거 우리 지금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 불의 개념과 달라진다면 이거는 의미가 명료하다고 받아들이겠니? 전 세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되어야 불이라는 건 달콤한 설탕과도 같은 거야. 이렇게 인식하는데 수천 년이 걸리게 돼요. 경험치기에 의해서. 요즘은 좀 더 빨라지니까 한 몇백 년 걸리겠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었던 건 우리 인류가 몇만 년 동안, 몇만 년이 아니라 최소 1만 년 가까이 누적됐던 학문을 집대성에서 배우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즉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요? 결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독서 지식 중에서 접속어를 활용한 독해는 활용할 만하다라는 거지. 즉 사물이 아름답게 인식되는 이유는, 그죠? 사물이 아름답게 인식되는 이유는 인간의 지성이, 사물의 본성이 진을 알았어. 지성, 본성에서 지성, 본성, 진을 뚜렷이 포착하고 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본성을 뚜렷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얘랑 같은 거구나.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고 하나 더 들어가서, 그죠? 네. 사물이 아름다운 거죠. 네. 사물의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다, 아름답게 인식된다라는 건, 네. 진이 뚜렷하다. 진이 뚜렷하다. 이게 최종 표현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그 바로 앞에 있는 거, 본성이 뚜렷하다. 요겁니다. 그죠? 요거는 뭐와 관련이 돼요? 명료성이죠. 내가 모르면 요렇게 추가적으로 더 적어놔도 돼요. 요거는 명에 관련된 걸 좀 더 쓴 겁니다. 완전성과 비례성은 알겠는데 명료성을 모르겠다면 요런 걸 추가적으로 써놔도 돼. 핵심은 요 소주제는 이미 결정 났어요, 여기에서. 자, 네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네 번째 문단. 토마스 아퀴나스가 미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백업 정리 들어가는 거예요. 미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봤어. 근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론과 관련이 되는데, 진료는 가능태, 본성은 현실태라고 얘기를 해. 신은 사물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는데, 즉 가능태하고 현실태가 복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나중에 검증하면 돼요.
미의 의미 내용에 세 가지가 있어. 완전성, 비례성, 명료성인데 명료성은 내가 잘 모르겠어. 사물의 아름다움을 인식한다는 건 뚜렷한 본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별거 아니잖아. 그죠? 다음 네 번째. 토마스 아퀴나스 또 물고 늘어졌죠? 학자 물고 늘어졌죠? 그 다음에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처럼 아이고 정리된 접속어 있으니까 여기 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미라는 경험 세계 속 실제적 존재자를 선과 진이라는 여기죠. 네, 실제적 존재. 네, 실제적인 거 필요해요. 미도 필요하고요. 아름다움이 현실적으로 즐거움이 실존한다라고 본 건데 실제적 존재자를 선과 진이라는 선언적 개념과 직결시키는 기초로 삼고 있다. 직접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이러한 모든 요소들, 아마 여기에서 이제 관계가 설정이 안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죠? 이러한 것들이 선언적인 요소, 바로 요거죠? 선언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마 연결한 것 같아요. 이런 거겠죠. 경험에 앞서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경험하는 것, 실존하는 것에 앞서 있는 거니까 영혼적인 것, 선천적인 거잖아. 그래서 미라고 하는 것은 예, 선과 진이라고 하는 거야. 네, 선과 진의 선험적, 경험하기 이전이에요. 선험적 개념과 직접 연결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선험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 이전이에요. 경험 이전, 선천적 또는 형이상학적, 추상적, 영혼적, 귀신적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래서 사물의 아름다움을 물질로 본 거야? 정신으로 본 거야? 물어봤어요. 물질로 본 거예요? 정신으로 본 거예요? 중심을. 정신이죠. 정신이 사물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양 철학과 거의 비슷하죠? 네. 마무리할게요. 오케이.